저는 한국의 경북대학교에서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주제는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의 동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학계에서는 고구려 유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민과 관련한 현존하는 자료가 적고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 일본, 돌궐 등으로 건너간 유민들이 고유성을 상실하고 그 지역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셋째, 이역으로 이주하여 동화된 그들을 과연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당에 이주한 고구려인과 그 후손들의 묘지가 다수 발견되면서 한국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묘지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의 관제, 고구려 유민의 정체성 변화, 당의 이민족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에 왕래했거나 접촉한 당인들의 묘지를 연구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도 이러한 한국학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세기 고구려는 전국을 5구로 나누어 통치하였습니다. 첫째, 왕도인 평양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둘째, 옛 수도인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중류 지역입니다. 셋째, 두만강 하류 지역입니다. 넷째, 송화강 일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동 지역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성 유적 분포도입니다. 현재 중국 동북지방과 한국에는 약 200여 곳에 이르는 고구려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요동 지역에서는 약 100개가 넘는 고구려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1km가 넘는 중형급 이상의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성이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북지방에 집중 분포하는 것은 중원 왕조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 7세기에 고구려가 수당과 오랜 기간 전쟁을 벌이면서 요동 지역이 주요 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성은 군사 방어 시설일 뿐 아니라 지방 지배를 위한 행정 거점의 기능도 담당하였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성은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던 지역은 인구가 조밀하였고 문물이 발달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동 지역은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중국 세력의 동진에 대처하는 고려 서부 방어선의 중심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68년 9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였습니다. 당은 5부 176성 69만 호로 이루어진 고구려 영역에 당의 지방 제도를 적용하여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 통치기관으로 안동도구를 평양성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서린귀를 검교 안동도구로 임명하고 군사 2만 명으로 직무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구려 유민의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요동 지역에서는 다수의 성이 안동도부의 지배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압록강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 고지를 안동도읍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적이 당 고종의 칙명에 따라 고구려 고지를 부주로 편제하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장 2년, 즉 669년 2월 고종은 이를 인준하고 현지 지역 구분 등 1차적인 실무는 유인계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동도부 관할 주연의 목록과 재반 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록강 이북의 성을 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 그리고 이미 항복한 성, 그리고 도망간 성, 공격하여 빼앗은 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록강 이북에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이북 지역에는 11개에 이르는 성들이 아직 당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들은 지방 지배의 주요 거점이자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1개의 성 중에 요동지역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은 총 6개입니다. 그중 신성, 요동성, 다벌악성, 옥성은 최고위 지방관이 주재하는 곳이자 요동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르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시성은 당군이 평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했던 곳이며 645년 당군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물리쳤던 성이었습니다. 백석성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동지역에서 한반도 서북부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망간 성이 7곳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성이란 당의 지배를 거부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성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당의 지배에 대한 반발은 무력저항이라는 적극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반당 항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간 성이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저항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여 빼앗은 성은 고구려 멸망 이후까지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가 당군의 공격을 받아 점령된 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압록강 이북 지역에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 도망간 성, 공격하여 빼앗은 성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동 지역에서 당의 지배에 맞선 저항이 격렬히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당은 669년 5월 약 3만 호에 이르는 부강한 고구려 유민들을 장강, 회하 이남 지역 및 장안 서쪽 여러 주로 강제 천사합니다. 그 이유는 부흥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사민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흥운동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민의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로는 현재 산동성, 봉내에 해당하는 4주를 거쳤습니다. 육로는 현재 용영성, 조양인, 영주를 거쳤습니다. 고구려의 대중 해양교통로 중 빈번하게 사용된 항로는 대동강을 출발하여 서해 북부 연안 그리고 요동반도 남단을 지나 산둥반도에 이르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유민은 4주를 경유하여 사민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중원 세력이 고구려의 요동 지역을 위협하는 거점이자 동시에 중국인과 동북 제민족의 제민족 간의 교역 및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동 지역에 거주하는 유민은 영주를 경유하여 사민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고구려 멸망 후 요동 지역에서 유민의 저항과 이탈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모잠이 거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건모잠 거병의 의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요동 지역에서는 다수의 성이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구려 재건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은 대규모의 사민을 실시하여 이를 봉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저항을 촉발하였습니다. 이때 건모잠이 거병하였습니다. 건모잠은 요동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고구려 부흥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 측 사서에 특기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변경을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서 지역으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과 결합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고구려 부흥 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강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동안 건모잠은 평양 이남으로 이동하여 안승을 국왕으로 세우고 고구려 재건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건모잠이 평양 이남으로 이동하였지만 여전히 요동 지역에는 다수의 부흥 세력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672년까지 당의 저항을 이어갔습니다.